잔치집에 음식이 있는데 주인공이 없으니까 메인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카드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메인은 없지. 우리가 돈 버냐고 했을 때도 화려하긴 하지만 실속은 없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저 사람이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나 같은 경우 잘 산다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라빙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은 이 타로 카드를 선생님이 제작하신 타로 카드를 처음 사신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약간 가이드 영상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만약 처음 구매하셨던 분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는 팁이라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쓰고 있는 편이 사실 케이스가 없는데 케이스에서 꺼내시면 이 타로 카드가 원래 여러 제품 다 똑같아요. 손때가 묻고 차야 조금 잘 이렇게 셔플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코팅이 조금 더 저희 같은 경우는 2번 하기는 했는데 열 코팅을 코팅이 또 잘 돼 있으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때가 안 타도 잘 펼쳐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잘 펼치는데 처음에 이게 사신 분들은 영상에서 다른 사람들 거 봤는데 쫙쫙 펼치던데 왜 나는 이게 이렇게 가다 멈추다는데 이거는 타로 카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사셔도 조금 손때가 조금 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는 거는 타로 카드를 개봉을 하시면 때묻히기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많이 1번부터 순서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석고를 주시고 네, 간혹 가다가 뭐 왼손으로 뽑냐 오른손으로 뽑냐 어떤 식 왼손으로 섞냐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섞는 방향이 1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담자가 계시거나 손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기는 좋게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덩어리로 섞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일단 화토 튀듯이 이렇게 섞다가 손님이랑 이제 눈을 보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듣다가 한 번씩은 이렇게 섞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뭉탱이로만 이렇게 하거나 뭐 왼손으로 섞어서 뭐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편한 방식으로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섞었는데 마음이 좀 편하다 생각을 하시면 이 펼치는 방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원래 실제로는 왼쪽 끝부분에다가 많이 펼치는 편이에요. 반원으로. 왜냐면 뽑으실 때 앉으시는 분이 뽑으실 때 이 공간을 제가 쓰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는 펼친다고 펼쳤는데 네네. 손님 앞에다 이렇게 펼쳐버리면 손님이 답답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아니면 원래 손님이 뽑기 편하게 하려면 내 앞으로 이렇게 조금 셔플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팔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손님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는 좀 반달로 쓴다라고 이렇게 하면 손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골라요. 그러면 뭐 끝에서 뽑아야 왼손으로 뽑아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 자기가 자점 치는 것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뽑고 싶은 카드 이 패턴으로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카드 뒷면이 동일해야 어떤 카드인지 모르게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딱 3장 정도만 뽑아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요 흘러간다라는 기준으로 잡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책은 많이 사봤지만 보면 이제 뭐 요런 모양의 아트로 조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는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정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시는 분하고 이런 제스처 하기보다는 설명을 잘 해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메인을 좀 많이 뽑아보는 격이거든요. 메인을 3장 정도 뽑았다고 치면 네. 하나, 둘, 3개가 나왔어요. 제 기준으로 읽습니다. 앉아있는 상대방 기준으로 이거를 과거, 현재로 가는 게 아니라 읽는 사람 기준으로 읽으시면 되고 손님이 여기다 놨으면 자리를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다 놓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게 1번이었고 2번, 3번이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질문 자체가 막연하게 할게요. 상대가 지금 없으니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돈, 제일 궁금한 거. 돈, 건강, 그 다음 연애. 이 똑같은 질문으로 똑같은 카드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돈을 잘 벌까요? 여기 첫 번째 카드가 이제 용이 나왔어요. 간. 그리고 방상시. 그 다음에 기생지. 저는 이거 보면 결론이 원래 여기에 있는 카드라 이게 결말이거든요. 돈을 잘 벌까? 자기 말수단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피해가면서 돈을 잘 벌었는데 결국은 이 잔치상의 주인공들이 없기 때문에 이 카드상에는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유지하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방석이 2개이기 때문에 잔치상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 잔치상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협업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동업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는 얘기해 드릴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모르겠다.
내가 뽑았지만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는 카드 앞에 내려보셔도 돼요. 한 장을. 이렇게 내려보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까요? 해서 돈에 대한 질문에 암행어사가 났어. 갑자기 조사를 당한다. 갑자기 누구한테 추적이 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갑자기 이런 사건이 생겨서 돈이 탕진을 한다. 돈을 털린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은 세무조사도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갑자기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해서 너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네 죄를 고해라고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돈을 버냐고 했을 때 마지막 결말이 좋은 카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은 별로 타로 카드에 신경 쓰시면 안 되고 결과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못 읽겠다 그러시면 점프 뛰시고 일로 가셔도 돼요. 근데 굳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합치려고 그러더라고. 타로 카드는 이거 합치면 합쳐서 스무스하게 나오기가 이기가 힘들어요. 저처럼 뭐 8년 이상 한 사람들도 버벅거릴 때가 있는데 처음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워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읽었다 그러면 결론만 보셔도 돼요. 아, 나중에 돈이 없겠구나.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간단한데 우리도 만들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모든 타로 카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과정, 이거는 과거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 자기 자질이란 말이에요. 말을 잘하고 자기 전문업에서 일해서 말을 잘하지만 잘 풀리면 사람 상대를 하고 가지만 잘 안 풀리면 사기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카드들은 정직하게 돈 번 기준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돈의 기준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건강. 건강이 제가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아직도 말 잘하지. 그리고 고비고비 방상치 그런 기운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여기 근데 자리에 주인공이 없잖아. 건강에 이상설이 생겨서 본인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카드예요. 일단 사람이 안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애. 네. 뭐 얘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능통한 사람이라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한테 물어봤지만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물어본 거라고 저는 기준을 잡아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오니까. 말주변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 오는 사람이 행복을 처음부터 막 눈에 띄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고비가 조금 지나서야 오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 사람하고 이어가기가. 그래서 결론은 또 어떻게 된다? 주인공 두 자리 방석에 사람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고비가 많아서 오래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시작은 해도 결말은 없겠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제로 똑같은 카드로 이렇게 대립만 하시면 되는 건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일 간단해요. 돈 없다. 건강 안 좋다. 연애 없다. 안 좋은 카드가 뭐네요. 이게 이 카드를 제가 이게 만들었을 때 이게 작가도 되게 힘들어했는데 잔치상에 엄청나게 기생집에 정말 잘 차려서 그래서 이것도 기생집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기생집에 원래는 기생이랑 손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뭐야? 잔치집에 음식이 있는데 주인공이 없으니까 메인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카드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메인은 없지. 우리가 돈 버냐고 했을 때도 화려하긴 하지만 실속은 없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저 사람이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나 같은 경우 잘 산다고 자꾸 우기거나 그러면 이 카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대출에 있던 자기 돈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타로 카드는 거의 과거, 지금 기준이에요. 흘러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얘네 둘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현재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자리. 만약에 내가 일을 물어봤는데 일이 잘 풀릴까요? 우리가 애기라는 카드는 우리가 애객자를 써서 고달픈 카드예요. 소. 일복은 타고났는데 그만한 대가를 못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원래 이 한 장으로도 점을 볼 수 있지만 근데 자기가 집에서 점 볼 것 같으면 그냥 한 장을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왜냐면 이게 앞에 누군가 있다 그러면 세 장 정도는 펼쳐놔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고 내 점을 보는 게 일진을 뽑고 간다. 오늘 회사 생활이 괜찮을까? 무난할까?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한 장을 딱 뽑았어. 근데 이제 서당이 나왔어. 누군가 나를 이렇게 가리킨다. 근데 이거는 가리켜도 분위기가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주하면서 사회생활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일진은 그냥 그만 괜찮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셔도 되는데 과거부터 보면 일진이 되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점을 치시는 분들은 한 장으로 하셔도 되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은 최대한 3장 정도, 저는 5장은 권하진 않아요. 이게 5장을 읽을 정도 되시려면 한 길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막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딱 한눈에 봐도 이해가 될 만한 저도 막상 하려니까 헷갈리네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시청자분들도 너무 이걸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되게 편하고 그냥 재밌게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타로카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영상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사는 게 다 누구나 궁금하지만 그냥 난 간단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타로 카드만한 건 없으니까 한번 도움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